제3화 엄마 고양이의 안내. 보리는 너무 놀라고 신기한 광경이었지만 우선 따라오라는 엄마 고양이의 말에 그대로 따라갔어요. 이게 꿈인가? 보리는 엄마 고양이를 따라가면서 혹시 꿈일까봐 볼을 한번 꼬집어 보기도 했어요. 아야! 꿈이 아니네? 볼은 그대로 아팠어요. 엄마 고양이를 따라 걷다 보니 숲을 깊숙한 곳, 보라색 꽃 한 송이가 예쁘게 피어있는 장소에 도착했어요. 우와, 이렇게 아름다운 보라색 꽃은 처음이야. 보리가 꽃을 보며 감탄했어요. 엄마 고양이는 아기 고양이를 부드러운 후기로 내려놓고 크게 한 번 울더니 이번에는 보라색 꽃을 물어당겼어요. 야옹, 신기한 일이에요. 보리는 과학 시간에 분명 꽃의 줄기는 약해서 잡아당기면 끊어진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엄마 고양이가 꽃을 계속 물어당겨도 끊어지지 않고 멀쩡했어요. 보리가 눈이 둥그레져서 엄마 고양이를 바라보는데 꽃이 갑자기 밝아지더니 주변이 온통 환해졌어요. 보리는 눈이 부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런데 수풀이었던 곳이 모두 보랏빛으로 변해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꽃이 있던 자리에 작은 구멍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뭐지? 보리가 구멍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까맣던 구멍이 점점 환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구멍 아래로는 계단이 있었어요. 보리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로웠어요. 엄마 고양이가 마치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느껴졌죠. 야옹아, 너 마법을 쓸 줄 아는 거야? 여기 구멍 아래에 계단이 생겼어. 엄마 고양이는 이 상황이 아무렇지 않은 듯 옆에서 아기 고양이를 핥고 있었어요. 보리가 신이 난 목소리로 엄마 고양이를 부르자 엄마 고양이가 멈칫하더니 보리를 바라보며 또 말을 했어요. 보리야, 이건 내 감사의 선물이야. 항상 내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를 아껴주어서 고마워. 말을 건네는 엄마 고양이를 보며 보리는 또다시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다시 볼을 꼬집어 보았어요. 그러자 엄마 고양이가 보리의 가방 위로 폴짝 뛰어 올라와 볼을 핥아주며 말했어요. 꿈이 아니란다. 구멍을 통해 아래로 가면 누군가 널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구멍이 작은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 그건 걱정하지 마. 저절로 몸이 작아질 거야. 엄마 고양이는 말을 마치자 아기 고양이를 데리고 또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이제 보리 곁에는 구멍 아래의 계단만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겁을 잔뜩 먹고 할머니께 전화할 보리지만 이번만큼은 이상하게 겁이 나지 않았어요. 신나는 모험을 앞둔 여행가의 마음처럼 보리의 가슴이 뛰고 설렜어요. 누군가 날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 한번 가보자. 보리는 구멍 아래 빛이 나는 계단으로 발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아래에서 몰아친 바람에 뿡 하고 몸이 뜨더니 엄마 고양이만큼 몸이 작아졌어요. 보리는 작고 가벼워진 몸으로 계단 아래를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제4화 구멍 아래의 작은 집. 계단은 마치 투명한 유리 같았어요. 보랏빛이 살짝 도는 투명한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갈 때마다 구수한 과자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은은하게 퍼지는 꽃향기도 맡을 수 있었어요. 또 한 걸음에는 고운 노랫소리가, 또 한 걸음에는 예쁜 꽃잎들이 흩날렸어요. 보리가 계단을 모두 내려오자 따뜻한 바람이 느껴지는 넓은 잔디밭과 작고 예쁜 집 한 채가 나왔어요. 우와, 그것은 감탄이 나올 만큼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토마토처럼 빨간 지붕과 알록달록한 벽돌로 지어진 집에는 아주 귀여운 문 하나가 달려 있었어요. 보리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어느새 문 앞에 와 있었어요. 딸깍,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그리고 열린 문틈 사이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퍼져나왔어요. 향긋해. 이게 무슨 냄새지? 이것은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어요. 보리는 코를 킁킁거리면서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여기저기로 돌려 집 안을 구경했어요. 집 안에는 신기하게도 전등 하나 없는데 마치 여기저기서 빛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밝았어요. 저게 뭐지? 갑자기 집 한가운데에 동그란 식탁이 나타났어요. 방금까지도 없었던 식탁이 마법처럼 나타난 것이에요. 식탁 위에는 맛있어 보이는 쿠키가 예쁜 찻잔과 함께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달콤하고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솔솔 났지요. 꼬르륵, 보리의 배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아이 창피해. 누구 들은 사람 없겠지? 맛있는 냄새를 맡으니까 배가 고프네. 보리는 배에서 나는 큰 소리에 볼이 붉어져서는 괜히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배가 고프니? 쿠키를 좀 먹어봐. 너를 위한 거야. 누구세요? 목소리는 들리는데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땅속에 사는 요정이야. 이 집의 주인이란다. 요정이요? 보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요정이라는 말에 놀랐지만 왠지 이곳은 정말 요정에게 어울리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놀랐니? 요정은 보리의 놀란 표정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요정의 말에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읽어주는 동화책 속에만 요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요정을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반가워요. 나도 반가워. 고양이가 너를 여기로 보냈지? 네, 엄마 고양이가 감사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 아주 착한 일을 했나 보다. 내가 선물을 주어야겠군. 보리는 요정이 말하는 선물보다 목소리만 들리는 요정의 모습이 더 궁금했어요. 사실 보리에게는 요정을 만난다는 것이 큰 선물이었거든요. 동화책에 나온 그 모습일까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일까 궁금했던 보리는 용기를 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정님의 모습이 궁금해요. 그러자 요정은 환한 빛을 뿜으며 보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제5화 동그란 요정. 요정은 연보랏빛 동그란 공 모양의 작은 두 팔과 발이 달려 있었는데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공중에 떠서 날아다녔어요. 그리고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온몸에서는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짜잔! 내가 요정이야. 나 어때? 너무 멋있어요. 보리는 요정의 모습에 감격해 딸기만큼 볼이 붉어지고 입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생각했던 사람의 모습을 한 요정은 아니었지만 아기 고양이만큼 작고 귀여운 외모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요정의 모습이 꼭 작은 천사처럼 느껴졌어요. 요정은 보리의 주변을 춤을 추듯 뱅글뱅글 돌다가 식탁 위로 날아갔어요. 이리 와, 맛있는 과자와 따뜻한 차를 줄게. 요정이 조그마한 발끝으로 식탁을 2번 두드리자 보이지 않던 의자가 생겼어요. 여기 앉으렴. 요정이 보리를 의자에 앉게 하고는 과자를 하나 집어 건넸어요. 보리는 감사의 의미로 고개 인사를 하고 배가 고팠던지라 과자를 크게 베어 물었어요. 와,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쿠키는 처음이에요. 놀란 보리의 눈이 야구공만큼 커질 정도로 맛있었어요. 쿠키는 처음 한 입에는 달콤한 초콜릿 맛, 그 뒤에는 짭조름하고 고소한 아몬드 맛이 났어요. 이번에는 요정이 차를 건넸어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마시렴. 이 차로 네 상처가 나을 거야. 요정이 주는 찻잔을 2손으로 감싸니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이 꼭 온천을 하는 것 같았어요. 보리가 차를 호호 불며 한 모금 마시자 갑자기 기운이 솟더니 상처가 난 무릎에 회오리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마치 다친 적이 없는 것처럼 상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보리는 다리가 아프지 않은 것이 신기해서 제자리에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요정은 흐뭇한 얼굴로 신이 난 보리를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보리야, 이제 정말 선물을 줄게. 선물은 소원을 들어주는 거야. 갖고 싶은 것이 있니? 저는 갖고 싶은 것이 없어요. 지금도 너무 행복한걸요? 보리는 진심이었어요. 까마귀와 싸웠던 일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무척이나 행복했어요. 고양이가 나에게 데려올 만큼 정말 착한 아이구나. 그럼 내가 한번 네가 좋아할 일을 생각해볼게. 요정은 그동안 만난 아이들과 달리 소원을 말하지 않는 보리의 모습을 보고는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그리고 작은 발을 동동 굴리며 보리의 머리 위를 몇 바퀴 돌다가 멈추고 크게 외쳤어요. 그래! 파티를 열자! 제6화 요정의 파티 준비. 파티요? 보리는 파티라는 말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파티는 말로만 들어봤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너를 위한 파티. 지금부터 준비해서 열려면 정말 바쁘겠어. 요정은 말이 끝나자마자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집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요정이 가볍게 발을 구르자 벽에 큰 리본이 달리고 또 발을 구르자 작은 식탁이 아주 기다랗고 큰 식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쿠키보다 더 맛있는 음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친구들을 초대해야겠어. 요정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작은 수첩을 꺼내 혼자 중얼거렸어요. 음악이 필요하니 토끼는 불러야지. 고양이 가족이랑 고슴도치, 또돌이 강아지도 불러야겠다. 그리고 또 요정은 한참 고민하는 것 같더니 보리를 바라보며 말을 건넸어요. 보리야, 혹시 만나고 싶은 동물 친구가 있니? 보리는 요정의 말에 누군가가 떠올랐어요. 까마귀도 부를 수 있나요? 까마귀? 까마귀야 내가 잘 아는 사이이긴 하지. 네가 원한다면 불러줄게. 보리는 까마귀에게서 필통을 되찾고 싶었어요. 까마귀에게 필통을 달라고 하고 다시는 아기 고양이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해야겠어.